안녕하세요. 책 속에 담긴 지식을 저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죠. 과학 책을 만나다의 엄지혜입니다. IQ는 지능 지수를 말하죠. EQ는 감성 지수를 뜻합니다. 그렇다면요, AQ 지수란 과연 뭘까요? AQ 지수란 바로 역경 극복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역경을 극복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인 거죠. 이 성공한 기업인들은요, 역경 극복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역경을 극복한 걸까요? 그들을 지금 위치에 있게 한 성공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성공 요인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들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성공 신화를 쓴 중견 기업인들의 스토리를 담은 제로 플러스라는 책인데요. 현장에서 직접 중견 기업인들을 만난 뒤에 그들의 성공을 지켜본 저자가 쓴 책입니다. 제로 플러스에는 중견 기업가들의 성공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동차 회사의 협력사들을 진단하고 또 지도하는 업무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만난 1000여 명이 넘는 창업주와 전문 경영인들 중에 귀감이 될 만한 사례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들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중견 기업가들은 처음 일을 배우기 위해 택한 곳이 바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우선 장사를 배우기 위해 큰 회사에 취직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을 택했다. 그래야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어 더 효과적으로 창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워낙 작은 회사라 부서 간의 경계나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경리를 보면서 영업도 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에 가면 전반적인 일을 익힐 수 있으리라는 전략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창업을 한 뒤 회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기업가들이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었는데요. 직원들에게 훈계와 명령이 아닌 마음을 움직여 직원을 변화시켰습니다. 기계와 장비를 험하게 다루면 장비가 쉽게 상한다는 사실보다 그로 인해 더 큰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였다. 당장 대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개인 사물함 때처럼 현장의 기계와 장비에도 가족 사진을 붙이게 했다. 그러자 직원들의 태도가 바로 바뀌었고 안전사고도 대폭 줄어들었다. 그는 이 일로 사람에 대해 깨우친 바가 생겼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100번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훈계와 명령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중견 기업가들이 지금의 성공 신화를 쓰기까지 위기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판이 불리하면 뒤집어라. 공장을 인수하고 계속 적자가 생겼지만 재고 과다 및 물류비 증가, 생산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투자를 감행, 회사의 성장과 이익을 이끌어냈다. 불리한 판을 뒤집어 자신에게 유리한 고지로 만든 것이다. 회사의 규모를 더 키워 거래처와의 구매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직원들에게는 오너의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켰다. 중견 기업가들은 성공의 위치에 있게 해준 삶의 지침이나 신념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꿈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는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절실하게 물어봐라. 그 절실함의 크기가 곧 자신의 꿈의 크기이고 물어본 시간이 성공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남에게 좋아 보이는 일을 선택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에게 절실하고도 절박한 물음을 해본 적이 있는가? 만약 본인의 재능이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지고 싶다면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고 1시간 늦게 자면 1년에 700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그 2시간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재능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가 말하는 하루 2시간의 법칙이다. 네, 제로플러스의 저자 박상복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동차 회사의 지금 품질 평가팀 과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예. 네. 책 속에 나와 있는 이 9명의 인물들은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대표들이고요. 예. 어떤 계기에서 이 9분들을 발췌해서 글을 쓰시게 된 겁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 협력사를 저희 부품사들 지도를 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몇 해 전에 저희 중소기업에 방문을 했는데 외국인 작업자가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작업 환경이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3D 업종도 아닌데도 저희 한국 분들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네. 그 이유를 여쭤보니까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수가 한 명 되기 위해서 1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오디션 프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렇죠. 예. 네. 근데 중소기업에 사람을 구하려면 공고를 아무리 내더라도 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B2B 기업이 한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기업을 조금 일반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명칭을 네이버후드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재결치라든지 스티븐 잡스에 열광하는 것도 뭐 당연하고 좋은 건데, 우리 이웃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저씨들이 정말 성공한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조금 보여주고 싶은 욕심에서 그렇게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인들의 성공 신화에서 느끼는 어떤 위화감이 이 책에선 잘 안 느껴지고요. 오히려 이웃집 아저씨들의 따라가고 싶은 이야기라는 이 따뜻함이 더 많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 9인의 대표들 사원이었을 때부터 남달랐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모습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보통 이제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만났을 때 자존감이 상당히 강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학력이나 배경, 그런 소위 스펙보다는 자기 자신이 나중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존감, 내가 열심히 하면 나중에 내 손으로 만든 회사를 일굴 수 있다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처음부터 조금 오늘로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한 거죠. 마음가짐만은. 마음가짐. 예. 네. 내가 비록 아직은 사원이지만 언젠가는 이 회사의 주인이 될 거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자존감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군요. 그래서 그런 건지요. 이 책에 나오는 대표들은 위기의 상황에 이 부도가 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그 위기를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사실 어렵잖아요. 어렵죠. 부도 난 회사를 자기가 인수해서 키운다는 게요. 그들에게만의 그 자존감 이상이 뭔가 더 큰 요인이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 한 2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그분들이 이제 회사를 인수할 시점에 대부분 경제적인 개인적인 경제적인 삶은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를 좀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런 찰나에 이제 부도난 기업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네네. 자동차 기업 특징을 조금 보면 그분들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한 6천 개의 우리 부품사들이 한 3만 가지의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 만드는 하나의 종합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동차를 종합산업에서 부품이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자동차는 조립이 안 됩니다. 네네. 조립이 안 되면 대부분 또 저희 한국에서 만드는 자동차들이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도가 나게 되면 자동차 조립이 안 되고, 그리고 수출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경제적인 연결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인들이 조금 끊고 싶어 하는 그런 좀 사명감, 그런 게 좀 강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불굴의 모험 정신을 해야 되나? 저는 도전 정신이라기보다는 좀 모험을 조금 즐긴 분들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리고 그거를 부도난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의 자기들에 대한 만족감, 이런 걸 조금 즐겼던 분들이라고 좀 여겨집니다.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 9명의 대표들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를 생각하는 이 소명의식도 남달랐던 것 같고요. 더불어서 보니까요. 직원을 생각하는 이 직원 복지에 대한 것도 사명감을 가지고 예,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네. 이 중소기업이 이렇게까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요. 어땠나요? 일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해서 복지가 열악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대부분 이제 사장님들이 중소기업에 이직 인원들이 많습니다. 그 한 2, 3년 정도의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시키고 나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이제 경력직으로 많이 이직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직원들을 조금이라도 좀 더 회사에 그 붙잡고 싶은 마음에서 그 3년이 되면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팀장이 되면 그 마음 놓고 골프도 칠 수 있게끔 네. 예, 그런 복지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요. 그게 지금은 하나의 좋은 문화가 되어서 그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정말 나의 가족이다. 우리 직원들은 그 한 사장님은 이제 그 제 책에도 소개를 좀 드렸는데 그 가족이 힘들다고 해서 그 가족을 버리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회사가 힘들다고 해서 말로만 가족이 아니고 정말 회사가 힘들지만 직원을 껴안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리는 사장으로서의 누리는 조금 혜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내가 누리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똑같이 누려야만 가족이다 이거죠. 그래서 진정한 가족을 좀 실천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누리는 것을 똑같이 복지에 적용하는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우리 그 제가 소개한 회사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참 따뜻한 분들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성공에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예. 얘기하신 이제 예, 대표님도 맞습니다. 있었는데요. 사람을 얻게 되는 방법,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옆에서 관찰하시면서 어디에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저도 이 책을 집필하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 사장님들하고 평소에 알고 계셨던 거를 좀 끄집어내고 또 제가 이제 이야기를 그 직원들을 통해서 그 사장님의 모습을 또 이래 제가 그려내고 이러면서 아, 과연 그분들이 회사를 성공시킨 비결이 뭘까? 근데 이제 대부분 사장님들이 직원들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네. 굴림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돈과 자본을 댔지만 나머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은 직원들의 능력이라든지 열정 이런 거 이제 직원이 같이 낸 동업자라는 관계를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에서 그 같은 동업자라는 마음을 갖고 직원들에게 똑같이 그 경영 현황도 설명을 하고 그 제가 소개한 데 그 신기인터모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제 고 김인찬 회장님 되셨지만 항상 점심을 노조위원장하고 드셨어요, 회사에서. 네. 그리고 지금 그 장족화분이 이제 그 대표이사를 하고 계신데 그 김민규 사장님도 지금은 항상 그 노조위원장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경영상에 있는 좋은 점, 애로사항을 그 현장에 직접 매일 설파를 하시고 서로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공감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왜 부부가 대화를 안 하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정말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서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본인이 직접 자기를 서술한 성공기가 아니라 예. 관찰을 하셨잖아요. 예, 객관적인 예,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예.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더 많이 배우셨을 것 예, 같은데요. 이 청년들에게 예.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중추인 장년들에게 가장 이 구인의 대표에게서 배워야 될 점, 또 예. 감동을 해야 될 점을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저희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책을 통해서도 제가 생각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은 과감히 실행을 한 거, 그리고 이제 그 실행을 통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행을 통해서 배운 거를 자기가 이제 몸으로서 익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촉수가 대단히 성공에 대한 촉수가 많이 발달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분들이 그 실행을 통해서 배우고 또 실패를 하더라도 또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뭐 저를 포함한 이제 저희 20, 30대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몸이 한번 움직여 보면 그 고민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생각만 할 게 아니고 한번 몸을 한번 움직여 보는 거,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그렇고요. 다 모든 기업인들이 참 힘이 들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인의 대표들도 이제 힘든 거를 많이 겪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을 쓰시면서 정말 심정적으로 많이 친해지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까우셨고요. 이 대표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예, 많죠. 네. 제가 짧게는 한 2, 3년, 길게는 한 6, 7년 정도 그 업무를 하면서 계속 접했던 분들이고, 제가 그분들을 지칭할 때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말 그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후세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이제 판을 벌려 놓는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판을 벌려 놓은 거를 저희 젊은 세대들이 그 판에서 마음 놓고 이렇게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소명의식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정말 좀 존경을 해야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많은 그 경영의 노하우를 저희 젊은 세대들에게 좀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저희 그분들의 다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하여튼 저희가 지원할 수 있거나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거는 열심히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제로플러스의 저자 박상목 씨 모셔서요. 이 중소기업가들의 성공 스토리를 쫙 들어봤습니다. 맨손으로 이룩한 그들의 성공 신화. 어쩌면 우리 아버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옆집에 있는 아저씨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마음속에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에게 성실성과 절실한 만큼 중요했던 건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이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지침을 함께 줄 수 있는 책이 아니었나 싶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고맙습니다. 네. 화제의 신간을 소개해드립니다. 과학 철학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러커토시상을 받은 우리나라 저자의 책과 또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소화기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식탁 위에 놓고 보는 항암 채소 영양사전. 항암 채소 영양사전이라는 책에서는 대장암 예방을 위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류를 섭취하면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 담즙이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담즙은 대장에서 제2담즙삼이 되면서 대장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채소의 식이섬유소는 대장 내 발암물질과 결합해 이를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채소가 건강해주는 이로운 점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제2의 뇌. 책의 저자인 신경생물학자 마이클 거쇼는 우리 몸에 제2의 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2의 뇌는 어디일까요? 바로 소화기관입니다. 음식물이 소화기관에 들어오면 뇌 지시 없이 알아서 판단하고 음식물을 소화 흡수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소화기관을 제2의 뇌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도계의 철학. 과학 철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러커토시상을 수상한 온도계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장하석 교수가 집필했는데요. 이 책은 온도가 없던 시절 어떻게 온도를 측정했고 온도의 개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780년대 극도로 높은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도자기를 굽는 명장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온에 노출되었던 점토가 일정 시간이 되면 크기가 수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바로 이 점을 온도 측정에 활용했다고 하네요. 즉 고온의 점토가 열을 발산해 수축하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그 시간을 토대로 새로운 온도의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로플러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못한다. 미루고 핑계를 대다 보면 행동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 무모하다 싶어도 일단 행동하라. 실패를 하면 실패하는 대로 배우고 또 성공을 하다 보면 성공하는 습관을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도 가슴속에 꿈만 품은 채 주저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시작해보세요. 꿈에 한층 가까워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